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인데 원인은 뭔지, 대책은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익산 생태습지공원이 찾는 이도 없는 데다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와 등급 판정이 서울에서만 가능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인체에 해로워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도내에서 높습니다. 청정 전북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인데 원인과 대책을 알아봅니다. 김하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목도 좀 칼칼하고 그러길래 한번 확인해보고 좀 심하다 싶으면 좀 마스크라도 어떻게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고 문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영업집인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는 요즘 시민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기상정보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건 모두 6차례. 2014년 시행 첫 해 3차례에서 지난해 14차례로 급증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높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 2007년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0년에 4위, 2014년에는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준 10 마이크로그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이유는 1차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중국발 황사가 관측된 3, 4월에 도내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경유 차량들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도내에 10년이 넘는 낡은 경유차는 16만 대가 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업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내 미세먼지의 원인을 단순히 산업단지나 경유차 매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업보다는 농업 비율이 높고 자동차 수도 인구도 다른 도에 비해 적은 편인 전북이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전문가들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나 무트로 변한 새만금, 서해안 고속도로 등 다양한 오염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발생하는 어떤 주요 오염물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는 그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화학 조성이나 어떠한 것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밝히면 또 새만금이나 농촌 지역에도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해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익산에는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를 자치단체에 떠넘겨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차량 2-3대만 있을 뿐 공원 주차장이 온종일 텅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 광장은 잡초들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쉼터는 마루에 칠이 벗겨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공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187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난 2012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익산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적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정도입니다. 특색 있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아가지고 자전거 운동하는 분들이나 좀 이용하는 편이고 공원 내에는 잡초가 무성한 데다
환경교란 외래종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소류지는 기름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습지식물 군락별로 안내문조차 없어 공원 조성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홍수기에는 금강물이 범람해 도로가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또 좁은데 또 낮아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길가로 막 그냥 흘러들어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용안공원의 관리권은 국토교통부에서 익산시로 이관됐습니다. 막대한 국비 투입 이후 익산시가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용안 생태습지공원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이상 늘어난 2만 명으로 6천 명을 기록한 여성보다 경기 침체 여파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정치의 지각 변동을 불러온 20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다당제 체제로 재편된 도내 정치권은 발전적인 경쟁 구도를 기대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례가 없던 다당 체제로 재편된 4.13 총선 이후 전북 정치권은 당락에 관계없이 모두가 바빠졌습니다. 전북 제1당의 지위에 오른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의 딱지를 떼고 주류로 거듭나기 위한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측 기업을 데려와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접촉하며 법안을 준비하는 등 지역 현안과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구제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년 만에 여당 국회의원 배지를 단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 역시 중앙과 지역으로 가며 막힌 지역 현안을 뚫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꼭 새누리당 상임위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 역할을 해주고. 반면 전북에선 참패했지만 수권 정당이 된 더민주당은 호남 참패 과정을 복귀해가며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낙선자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11표 차이로 석패한 최영재 후보는 아쉬움보다 배운 게 더 많다며 일찌감치 4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하다 보면 또 요구가 있지 않겠나. 정동영 당선인과 양보 없는 일전을 치른 김성주 의원 역시 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선으로 전에 없던 다당 체제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은 지역과 민생이란 공동의 목적을 두고 3당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발전적인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이용호 당선인을 소환해 선거토론회에서 강동원 의원에 대해 국회 경고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맡으면서 인터넷 접수는 물론 전화 연결도 쉽지 않은 데다 피해 등급 판정 역시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로 인해 지역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이외 시도에서도 피해 접수와 등급 판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에게는 초기 대응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익혀둔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은 인명구조의 곧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건강과 레저 강동혁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소방 구급 차량이 거리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이렇게 이송된 환자가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갑작스러운 지병 악화로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들에게는 초기 4분이 회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아까 몇 분이었죠? 4분이죠. 그 안에 초기에 발견하신 분이 심정지 환자를 흉부 압박을 시행을 해주셔야 환자의 소생률이 올라갑니다. 가슴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이 때로는 이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슴 가운데 부위를 찾아 깍지 낀 손으로 1분에 100회의 속도로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심폐소생술이 급박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최후 수단일 수 있습니다. 쓰러졌을 때 제가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알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나 뇌, 혈관 질환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나들이가 잦고 물놀이철이 다가오면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 강조됩니다. 현재 골든타임이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환자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 119에 도움을 요청한 절박한 순간에도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 서해대학교 임시이사회인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황진택 현 총장과 산학협력처장 등 6명을 직위 해제하고 이중학 전 이사장이 횡령한 교비 146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장을 포함해 직위 해제된 6명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 상영관 최다 매진 등 다양한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원광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광대학교는 그동안 자리매김한 품격 있는 도덕대학, 윤리실천대학에서 새로운 학문과 과학기술로 아시아를 선도하는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창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86번째를 맞은 남원 춘향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광활로원과 요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춘향제에는 춘향 백일장과 민속 씨름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신관 사또 부임 행차, 춘향 그네뛰기 등의 참여형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제32회 의견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의견문화제는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보물찾기와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 등 특색 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3대 LED 생산 기업인 콘카그룹이 오는 9월 익산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을 방문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콘카그룹 회장이 함열 농공단지에 3,200억 원을 드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